DB함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가 아니라 계산을 하는 작업이죠. 계산. 그래서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시고 나서 함수를 실행하면 돼요. 사용하는 형태는 똑같죠. D에버러지, D썸. 그 다음에 D카운트와 D카운트 A를 구분하시는데 조건을 만족하면서 숫자면 카운트하고 조건을 만족하면서 공백이 아니면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자, 22년 상시 1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카테고리에서 과일에 해당되는 상품의 총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고 조건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조건을. 카테고리가 과일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그다음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죠. 계산할 열 번호는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뒷섬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 탭 5, 탭 하시고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그랬어요. 100의 자리에서. 그럼 라운드 업을 쓰는 거죠. 마법사 들어가서 100의 자리가 1, 10, 100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시 22년 상시 2회 2번 문제. 소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달라 했습니다. 조건은 여기다 입력을 하라 했어요. 조건은. 그러면 도서가 소설을 복사해서 여기에다 놓으시고 여기가 조건 범위가 돼요. 그 다음에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표 전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시고 D 맥시멈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는 표 전체. 계산할 열 번호가 두 번째 인수예요. 5라고 넣어주시고 세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 확인하신 다음에 D 맥시멈을 복사하시고 빼기 붙이기. 그 다음에 여기를 미니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지점이 남부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점이 남부를 복사해서 조건 범위를 먼저 완성하시고 판매 금액은 표 전체에서 보면 네 번째 있죠. 계산할 열번호 4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D 에버러지를 쓰라 그랬어요. DA 하시고 D 에버러지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계산할 열번호 4 조건 범위 지점이 남부를 선택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자릿수는 표시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성별이 남자인 학생의 최대 점수와 성별이 여자인 학생의 최대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남자의 최대값과 여자의 최대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는 D 맥시멈을 두 번 쓰고 그 값을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취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성별이 남자라는 조건을 하나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성별이 여자라는 조건을 여기다 또 하나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평균을 구할 때는 최대값을 구할 때는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고
여자의 성별을 구할 때는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얘는 D맥시멈을 두 번 쓰는 거예요. 하나는 남자의 최대값, 하나는 여자의 최대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남자의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D맥시멈 하시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연습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서는 점수의 최대값이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4가 되겠죠. 그리고 남자의 최대값이니까 성별이다. 이 두 칸만 잡으셔야 돼요. 두 칸만. 그리고 확인하면 최대값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에버러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에버러지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얘를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시는데 이 조건 범위만 뭐가 되는 거예요? 바꿔주면 되잖아요. 성별이 여자. 여기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에서 평균을 구하시고 뭐 하라 그랬어요?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라운드 업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해 주세요 하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표 전체에서 학과가 응용통계학과인 파이썬의 평균을 구하니까 자 C37에다 넣으시고 는 DA 하시고 D 에버러지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에서 탭 3탭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고 평균이 나오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니까 ROU 라운드 다운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니까 1 써주시면 되겠죠. 평균이 나오겠죠. 뒤에 에버러지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D썸과 D카운트 A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썸 나누기 D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부서가 계획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데 D 에버러지가 아니라 D썸 나누기 D카운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D썸에서 먼저 합계를 구해 주시고 표 전체에서 계산할 열번은 3번이고 조건 범위는 희망부서죠. 계획부. 희망부서가 계획부.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썸을 복사해서 나누기 붙이기. 그 다음에 D썸을 지우시고 DS에서 DC죠. DC에서 D카운트 A를 함수를 바꿔주시라는 얘기예요. 뭐죠? 표 전체 A가 지워졌구지. 그럼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게 D썸 평균의 평점에 대한 평균,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D 에버러지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D 에버러지와 라운드 함수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학과 중에서 경영학과를 복사해서 조건 범위를 완성해 주시고 평점에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 에버러지를 쓰면 되겠죠. 눈하시고 DA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는 4번이 되겠죠. 조건 범위는 학과가 경영학과가 되고요. 그런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원을 위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자리는 표시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라운드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2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고 조건은 A12에서 A13에 입력하고 뒷섬과 라운드 함수 중에서 올림이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 돼요. 근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부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쓰는데 여기를 해도 답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여기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건 범위 잡아야지 여기를 잡으시면 안 돼요. 답이 나오더라도. 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뒷섬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에서 계산할 열번호 3, 조건 범위는 지점이 동부를 주시고, 그리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업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00의 자리니까 10, 100. 정수는 올리는 자리, 내리는 자리, 반올림 하는 자리를 지정해야 돼요. 정수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이 하나일 때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는 s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 if와 average if에서는 계산할 범위가 뒤에,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는 계산할 범위가 앞에 들어간다는 건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다운표 안의 조건이에요. 다운표 안의 조건. 얘가 어려운 게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조건에 계산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조건에 200 이상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러면 되는데 평균값보다 큰 게 몇 개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는데 비교 연산자를 다운표에다가 넣으시고 AND하고 계산식을 쓰셔야 돼요. 또 하나가 어려운 게 아까 우리는 DB 함수를 작업하면서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죠. 이게 밑으로 끌고 내려가 계산된 결과를 count if, sum if, average if도 통상 한 칸에서만 딱 답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끌고 가서 채우는 작업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주수를 잘 보셔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어디 있는지. 자, 그러면 22년도 상시 1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책을 앞으로 넘기시고 다시 21년도 상시 1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2쪽 피시고 상시 1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시 1회 3번 문제. 자,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와 정보 처리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의 차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sum if를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은 컴퓨터 학과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정보 처리 학과 학생들의 합계를 구해서 빼고 ABS라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ABS가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주는 게 ABS예요. 절대값. 그러니까 얘는 sum if를 두 번 하는 거예요. sum if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컴퓨터 학과, 계산할 범위는 점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학과의 합계가 나왔죠. 빼기 하시고 sum if 한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이죠. 정보처리 학과 중에서 정보처리 학과의 점수의 합계를 구해서 뺐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18이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잖아요. 차이값을 구할 때는 양수값이나 음수값이랑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세요. 절대값을 구하는 게 ABS예요. 탭하시고 인수가 하나니까 뒤에 가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로 빠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UMIF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카운트 if. 출신 지역이 서울인 인원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 if만 써주시면 돼요. 골라 쓰라 그랬으니까 카운트 if 넣어주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 출신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and 다운표 명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표 5에서 A38셀에 선택한 제조국, 여기 제조국이 있어요. 프랑스라고. 그 다음에 성별이 있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판매량의 합계와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서 옆으로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SUMIF, COUNTIF, AVERAGEIF 함수에서 채우는 작업을 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주소가 있어요. 그걸 절대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제조국 중에서 프랑스를 찾고 분류 중에서 남성에 해당되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SUMIF S예요. 얘는 S. S가 들어가면 첫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예요. 그 다음부터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을 연달아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합계를 구했어요. 얘를 옆으로 그냥 채우게 되면 값이 안 나와요. 보세요. 그럼 뭐가 됐어요? 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들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오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주소, 이 범위와 이 주소는 뭐가 되냐면 따라오지 말아야 될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할 범위는 그냥 두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은 다 절대 주소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 이 범위 두 개가 변하지 않고 계산할 범위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같이 해볼게요. 어떤 비교냐 그러면 상시 4회 5번 문제를 보면 어시스트와 리바운드에서 모두 3위 이내의 선수의 수는 몇 명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카운트 if 함수를 쓰는데 조건이 어시스트 범위에서 세 번째 안에 들고 리바운드 안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라지라는 함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LA하고 라지 한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어시스트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수가 뭐야? 그럼 얘가 25야를 구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가 뭐야를 구한 거죠. 그래서 얘를 count if s에 의해서 조건이 여러 개인 함수를 구해 들어가는데 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X로 오려 놓으시고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어시스트의 범위가 되고요. 조건을 직접 여기서 다운편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쓰시고 and 하신 다음에 결합 연산자에 의해서 계산식을 넣어주셔야지 얘가 크거나 같다 25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조건이 리바운드 범위에서 또 세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이시고 C를 D로 바꿔서 조건의 범위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그 조건에 맞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인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면접이 70점 이상인 합격자의 수. 그러니까 여기 필기 점수가 여기 있죠. 여기가 80점 이상이면서 면접이 70점 이상인 합격자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평균 합격 개수니까 개수를 구하는 건 count if s. 그래서 count if s를 쓰시고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70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범위 조건을 나열해서 인원수를 구하시고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명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공개 A형 4번에 보면 이제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커뮤니케이션이 70점 이상이면서 회계가 70점 이상이면서 경영 전략이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3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라는 얘기죠. count if s를 넣어주시면 첫 번째 조건 범위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크거나 같다 70. 회계 범위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70. 그 다음에 경영 전략 범위 잡으시고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3명이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를 틀리지 말란 얘기예요. 보면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건이 상여금이 120보다 크면서를 먼저 하지 마세요. 기본급이 평균 이상이면서 상여금이 120 이상인 걸 구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조건에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계산 조건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그래서 에버러지를 먼저 하셔가지고 기본급의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엔터. 그럼 평균값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로 들어가시는데 조건이 2개예요. 그래서 count if s로 들어가셔서 마법사 들어가서 평균값은 조건에 들어갈 거니까 오려두시고 기본급의 범위를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선택하시고 직접 따옴표 쓰시고 크거나 같다 따옴표 닫으시고 엔드 하시고 컨트롤 V로 평균값을 구하는 식을 뒤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여금이 크다 1이 1, 2 빵빵 빵빵빵 하고 넣어주시면 3명이 나와요 하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산된 결과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주세요. 엔드 따옴표 명 하고 내용을 쓰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계산식이 나오면 직접 따옴표 안에 비교연산자를 넣으시고 엔드 한 다음에 계산식을 결합하는 거.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상시 22년 1회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1번 문제에서 보면 부서명이 영업부인 사원들 중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원명을 표시하세요. V6업 D맥시멈. 얘는 D맥시멈이 중요한 게 아니라 V6업 문제예요. 그런데 찾으려는 값이 뭐냐? 부서 중에서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판매 실적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이 D 맥시멈이에요. D 맥시멈.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래서 표에서 판매 실적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사람 이름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채우는 작업이 없어요. 한 칸에서만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근데 항상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는데 D맥시멈에 의해서 표 전체에서 판매 실적 중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사람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값을 V룩업에 의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이 범위가 돼요. 근데 채우는 작업이 없는데 절대 주소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예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오름차순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방법을 뭘 쓰라고요? 0. 그러면 이상희라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일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으려는 값을 D맥시멈에 의해서 구하시고 V룩업을 사용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3번 문제에 보면 대출 상품과 대출 금액 이자율 표를 이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데 이자는 대출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1번을 눌러보면 회계 표현에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내가 계산을 했더니 얘가 알아서 소수점 자리를 구해준 거예요. 두 자리로. 자, 결혼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V룩업 H로 문제는 이렇게 찾아서 뽑을 범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1회 문제에서는 표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서 찾아서 여기는 이자율을 뽑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을 써야 되겠죠. 그 찾으려는 값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V룩업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 탭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문자니까 그냥 0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도 컨트롤 1번 눌러보면 회계에 0이잖아요. 소수점 자리가. 근데 여기서 곱하기 요 대출 금액을 곱하니까 얘가 알아서 소수점 두 자리를 이때 바뀐 거예요. 곱하는 값이 소수점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워보면 이제 계산됐는데 소수점 두 자리가 자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표현하라 했잖아요. 올림이니까 라운드 업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정수 하고 내용을 채웠더니 소수점 두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해서 업무능력, 대인관계, 회화능력의 평균과 여기는 평균값이 없어요. 이 평균을 구해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평가를 뽑아다 여기다가 넣으라는 H룩업 에버러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자, 0, 70, 80, 9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에버러지를 넣어주고 강수진한 사람의 평균을 구해요. 그럼 얘가 75.333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75.333이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숫자가 0, 70, 80, 90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러면 0 다음에 70이니까 0부터 70 미만은 미흡을 뽑아가는 거예요. 이거 70하고 80이잖아요. 그러니까 70부터 80 미만은 보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하고 여기 90이잖아요. 그럼 80부터 90 미만은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 이상은 우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유사일치 계급값을 갖고 찾는 거예요. 구간값을 갖고. 그래서 얘는 평균을 구해서 찾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H 룩업을 이제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이 절대 주소를 잡은 범위에서 1행, 2행, 3행에 있는 평가를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1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답에는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에서는 아예 1이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107쪽 4번 문제에 보면 3만 나와 있고 뒤에 콤마 1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략하지 말기로 해요. 항상 쓰세요. 그리고 1은 생략 가능해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사원 평가 현황에 강수진의 평가가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5번 문제 보면 표에서 구입총액과 등급표, 구입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세요. 순위는 구입총액이 가장 많은 것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H 룩업을 쓸 거고요. 순위를 구하려 했으니까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죠. RAQ.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면 순위를 알고 싶은 거 구입 총액에 따른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28을 선택을 하시고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방법은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쓰거나 생략을 해요. 정답에선 생략돼 있어요. 확인하시고 등수를 구해보시고 등수가 골고루 나왔죠. 그러면 H 룩업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등급을. 그러면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행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1을 쓰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21년도 상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했었던 거죠. 매장명이 서부고 제품명이 있으면 매장명과 제품명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서 결합을 해서 여기 있는 제품 가격표에서 찾아서 판매가를 뽑아다가 판매량을 곱해서 찾는 작업이죠. 그래서 21년도 상시 3회 3번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열 결합을 해서 찾으려는 문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는 A14를 하시고 결합을 하는데 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제품명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를 뽑아서 결합을 해서 찾으려는 값을 만드시고 찾으려는 값을 이 값을 H 룩업에 의해서 찾아다 뽑을 거죠.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 요 앞에 잡지 마세요. 항목은 찾아서 뽑을 범위의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1행, 2행, 3행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3 쓰시고 그 다음에 방법은 똑같은 값이 다 있죠. 문자죠. 문자는 방법을 뭘 쓰라 그랬어요? 0. 그러니까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으면 1 쓰고 나머지 다 0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를 뽑아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곱하기 판매량을 곱하는 작업으로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모델 코드의 앞 두 문자와 판매량, 판매 단가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매출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지. 이 값을 어디서 모델 코드 앞에서 두 개를 뽑아다가 찾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레프트에 의해서 모델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고 H룩업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칸에 찾아서 뽑을 범위를 넣어주시고 그 범위에서 이행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문자 데이터나요? 그럼 0 쓰시고 확인하시면 판매 단가가 나왔어요. 곱하기 판매량을 해서 매출액을 구해주는 문제예요. 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 값이 평균값이고 여기서 이 값을 뽑아다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0, 60, 70, 80, 90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상이라고 세 서식에서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원래 숫자예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면 0, 60, 70, 80, 9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찾으려는 값이 평균이고 평균값을 찾아서 학점을 뽑아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뽑을 행번호는 3번이 되고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방법을 뭘 쓰라 그랬어요? 1. 찾으려는 값이 평균이죠. 그래서 에버러지에 의해서 첫 번째 사람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값을 H룩업에 의해서 이제 학점을 뽑아다 와야겠죠.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수. 그 범위에서 3행에 있는 값을 뽑을 건데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뭐를 쓰라고요? 1. 그리고 채워주시면 되겠죠. 원소 번호의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 학과 코드에 해당되는 학과명을 뽑아다가 집어넣는데 여기 보면 A라는 값이 있어서 이 값이 없어요. 그래서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이 오류 메시지를 뭘로 바꿔달라고요? 코드 오류로 바꿔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먼저 왼쪽에서 하나를 뽑으시고 원소 번호 왼쪽에서 하나를 뽑으시고 뽑은 값을 가지고 H룩업에 의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에 절대주소 넣으시고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을 건데 숫자 오름차순이 아니니까 그냥 0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채웠더니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오류 메시지를 뭐 하라고요? if error에 의해서 코드 오류로 바꿔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다시 채우면 n/a가 코드 오류로 바뀝니다.